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뉴스 네트워크 21 방송입니다. 자, 강주 전남 시도통합 좀 생뚱맞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 보도에서 야 첩첩산중이다. 지금 뭐 두 번도 무산됐는데 이거 잘 될까라고 하는 여러 의구심 또 굉장히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괜 속사정 또 시장과 도지사의 또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시사 이슈에서 좀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오늘 좋은 날입니까? 어떻습니까? 날씨는 좀 아주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 자전거 타기에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자전거 타기 시내에서만 타지 마시고 밖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야, 진짜 자전거 타기. 예. 가을이 쉽게 말하면 라이딩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예. 어디 제 예. 주로 이제 타보셨습니까? 광주권에서는 이제 광주천 쭉 따라서 예. 나두로 연결되는 네. 그 구간, 네. 예, 와, 그 구간이 괜찮습니다. 진짜 달려 나가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방금 라이딩 이야기 갑자기 나왔는데요. 제 친구가 지금 낙동강을 종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너무 부러웠습니다. 뭐 영상강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종주 라이딩 소식, 가을이 이렇게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그 질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두 번 정도 맞죠? 예. 뉴스를 보니까 1995년, 그 다음에 2001년 두 차례 시도통합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때는 전남도청 이전 문제와 맞물렸는데요. 지금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교 분석 한번 해주시죠. 지금 많이 다르죠. 네. 이제 우리가 좀 연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옮길 수밖에 없었느냐? 예.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27년 전입니다. 네. 1993년 5월 13일 예. 김영삼 문민정부죠. 예. 5.13 특별담화에서 예. 당시 전남도청은 5.18 기념공원으로 하고 예. 전남도청은 행정구역인 행정상 구역이 전남으로 옮겨가야 된다. 예. 이런 특별 담화가 있었어요. 예. 어쩌면 그게 이제 불을 지피게 된 배경이었고요. 예. 엄연히 이제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원칙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광주가 직할시로 되는 것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좀 짚어보면 예. 그게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하게 엮여져 있다라는 얘기죠. 네. 광주가 직할시로 되는 부분도 전두환 독재 시절에 이런 정치적 이슈로서 이게 진행됐었고 전혀 지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문민정부에서 특별담화를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네. 5.18라고 하는 커다란 화두가 예. 그럼 당시는 이제 전라남도의 도청에서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도청이 이전한다 통합한다 하고 이런 문제는 역시 또 해당 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시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그것이 추진된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요, 보도에서. 아니라고 할 하겠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예.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용섭 시장이나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예. 받아들였다. 답을 내놓은 김영록 지사가 커다란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결단을? 예컨대 네. 나는 시도 통합되더라도 시도지사 예를 들면 전라남도가 됐든 뭐 특별도시가 됐든 여기에 나가지 않는다. 예. 출마하지 않는다. 이거 선언하면 간단합니다. 가장 그것이 어찌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게 확인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본인 먼저 메시지를 던져야 그렇죠. 된다. 예.
어떻든 근데 과거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들이 무산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시도통합추진위원회 전남도청이 전반대 광주 전남 통합추진회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그러셨군요. 역사를 잘 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찌 보면 생뚱맞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지금 대구 경북이 통합 행정통합 얘기를 하고 있고 부울경이 예, 행정통합 그렇습니다. 얘기를 예. 하고 있고 예. 뭐 충남도 이런 또 대전하고 경남은 또 통합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 그때 당시는 그 해당 자치단체들이 광주 전남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만약에 광주 전남이 그때 당시 통합이 됐었다라고 하면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울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광주 전남 통합의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남도청이 이전될 당시 굉장히 소지역 이기주의 이런 게 막 발생했거든요. 예. 정치권은 말할 거 없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정작 도청이 이전해버리고 나니까 예.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도 할 수 없이 이제 도청을 옮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시도 통합 문제는 또 수면에 또 잠수가 들어가 되었죠. 참 이런데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 이제 사실 이런 절차들이 먼저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 시도민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은 주민 투표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입법 과정이 남아 그렇죠. 있는데 먼저 이런 것에 대한 시도민들의 여론은 지금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네. 지금이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사실상. 정신이 없어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보면 지금 시도 통합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20년 전, 25년 전에 엄청나게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광주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면 이제 광주에서도 광주 동구 도청을 안고 있는 광주 동구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관계, 또 전남의 경우도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하고 여수 순천을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으로 한 이런 중부권하고 지역 간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꽤 지난 세월인데 단지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부울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발맞춘다라고 하기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미래지향적인 어떤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광주 전남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용섭 시장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나름대로 그간에 광주 전남이 통합되는 것이 미래 어떤 상생 발전에 위해서 상생 발전 도움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꺼내들었다고 보고 전남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니야라고 하기는 그게 너무 뜨거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뿌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 나중에 혁신 도시가 건설될 당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한전이었습니다. 그 한전을 광주에 유치할 것이냐 전남에 유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일까? 그럼 접경 지역인 나중 혁신 도시 쪽에 건설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주 전남이 한 뿌리 통합된 그런 형태로 있을 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갈등 없이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관점이죠. 좀 깊이 있게 보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광주공항 문제지요. 그러죠. 예, 사실 그것이 그것도, 다 뭐 무한으로 이전하니만 다 결론이 났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양 지자체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약에 이게 그 시도통합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가정인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인데 시도통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미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메머드급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도가 통합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모든 지자체가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 정부죠. 네. 지방 정부가 뭐 외국의 지방 정부, 외국의 뭐 연방 정부가 됐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 정부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시도 통합이 되는 것이 맞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광주 전남의 경우 3핵 3축으로 분리를 해라. 광주권, 서남권, 동부권 해서 그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세 개의 커다란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것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네요. 바로 그렇죠. 행정구역 개편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현재 뭐 지방자치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 광역 지방자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방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래서 통합해서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그것에 걸맞게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번에 지금 국민힘이 그 안을 살짝 꺼내들었더니 그게 잠복하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주민들의 여론을 좀 살피고 최종적인 것은 주민 투표로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이나 사실 무산되어서 공론화하고 여론을 지금 청취하는 과정이 사실 본인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고 또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걸 꺼내들기가 했는데 그래도 한번 탁 던져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반응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통합이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지금 뭐 우리 경상도, 전라도, 호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역시 있고 이런 것들이 북한과 같은 그런 이제 그 대등한 입장을 같이 또 이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진적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지금 신호를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이와 같은 그 지자체 간의 갈등, 특히 우리 영원한 갈등으로 대별되는 이런 지역 갈등 구도를 좀 허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전국을 한 7, 80개의 어떤 지자체로 나누는 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구현하지 못하고 항상 수면 위로 아래로 이제 전복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그런 방향성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자치의 의원을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분하지 말고 지방의회 의원 하나로 단일화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해답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기초의원이 됐든 광역의원이 됐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많이 지급되죠.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의원 숫자가 좀 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보좌관 제도, 정치 참모 제도를 둘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하나 줄임으로써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시루통합은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로 발전 지향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로컬 뉴스로 시사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김범태 박사님께서 강주전남 시루통합 뭐 두 번째나 이렇게 무산이 됐지만 점진적인 근거를 우리가 중앙정부 또 차원에서 또 정치인들이 이것을 오랫동안 해묵은 뭐 지역구조 타파나 행정구역 또 선진적 그 개편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고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또 관점에서도 하나의 축으로 또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